여러분, 만약 내가 맡긴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미안하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며 문을 잠가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사모대출 강자 블루아울 캐피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2조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AI가 이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태의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사모대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게 사모펀드들입니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모아 은행 대신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모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보다 규제가 적다 보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고 투자자들에게는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수익이 높은 꿈의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안전하고 좋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적다는 건 위기가 왔을 때 지켜줄 안전장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투명성입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사모대출은 다릅니다. 이 자산이 얼마짜리인지를 운용사가 직접 평가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보시죠. 최근 블랙록이 가진 약 330억 원짜리 대출 자산 하나가 단 3개월 만에 장부 가격 100점으로 평가되던 자산이 0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량 자산이라던 것이 오늘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본 투자자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블랙록 장부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자산들도 사실은 망가졌는데 숨기고 있는 거 아냐? 투자자들은 의심의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블랙록의 다른 펀드 장부를 보니 아직도 자산 가치가 98점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실제 주가를 시장에서 확인해 보니 주가는 이미 크게 하락해 반토막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부상의 가치가 0이 되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펀드에서 돈을 빼면 운용사가 우리 장부에는 아직 98점의 가치가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나는 98점에 맞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운용사가 장부 가격을 현실에 맞춰 50점으로 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돈을 빼는 사람은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대한 펀드런이 시작된 것입니다. 펀드런이 시작되자 운용사들은 게이팅, 즉 환매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록은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묶었고 블루아울은 아예 환매를 영구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은 이미 기업들에게 수년짜리 대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줄 현금이 없으니 문을 잠그는 거죠. 블루아울은 환매 자금을 마련하려고 멀쩡한 자산 14억 달러를 시장에 급매, 파이어 세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진짜로 돈이 없구나. 왜 이번 위기가 사모펀드 전체로 번지고 있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섹터 때문입니다. 사모 대출 시장의 자산 구성을 보면 놀라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반 채권 시장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5% 미만인데 사모 대출은 무려 20%가 넘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구독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대출해주기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AI가 코딩을 대신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담보입니다. 제조기업은 망해도 공장 부지라도 팔 수 있지만 AI에 밀려 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팔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없습니다. 담보 가치가 사실상 0인 셈이죠.
현재 블루아울 캐피탈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표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공매도 비율은 오히려 1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인즉 시장의 큰손들은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가는 양이 가장 많은 종목이 바로 블루아울이라는 사실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시장은 이들을 더 이상 단순한 운용사가 아니라 부실의 뇌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위기는 기업대출 시장, 특히 사모대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워드 막스나 로이드 블랭크 파인 같은 금융계 대가들은 2008년과 같은 시스템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처럼 대출 위에 또 대출을 쌓는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얽혀 있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이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돈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고금리 환경과 AI라는 기술적 변곡점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랫동안 성장해온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의 구조적 취약점이 처음으로 시험받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금융 플레이어들이 흔들릴 때 시장은 가장 위험해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변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란발 오일 쇼크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 AI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사모대출 시장의 균열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의 하락이 단순한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더 큰 폭락이 오기 전 전조신호인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 문제로 여겨졌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져갔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반드시 그와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차분하게 읽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란발 오일 쇼크 가능성, 고금리 장기화, AI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사모대출 시장의 균열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건강한 조정인지 더 큰 하락의 전조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